안녕하세요. 먼슬리입니다. 경제적 자유, 화이오족 조기 은퇴와 같은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?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없는 은퇴 후의 삶은 누구나 원하는 것인데요. 그런데 의외로 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은퇴 시점에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. 오늘은 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부터 알아야겠죠. 우리가 이 계산에 활용하기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. 국민연금연구원은 5천여 개의 50세 이상 중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 상황, 노후 보장 현황 등을 경년 단위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. 이 자료에 따르면요, 중고령자들은 매달 적정 노후 생활비로 부부 기준 평균 268만 원, 개인 기준 평균 165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인퇴 이후의 노후 생활비는 인퇴 이전의 생활비 대비 한 70%에서 80% 수준으로 줄어드는 게 보통입니다. 물론 이 생활비는 평균이니까요. 더 세부적인 연령대와 거주 지역, 그리고 소비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.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평균 수치를 참고 삼아서 기준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니까요. 지금부터는 300만 원의 월 소득을 목표로 하겠습니다. 부부 기준 평균 노후 생활비인 268만 원보다 다소 높은 숫자인데요. 인플레이션 위험도 고려해서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 표의 왼쪽에는 은퇴 시 자금입니다. 1억 원부터 10억 원까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. 위에는 수익률 혹은 배당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4억 원을 투자해서 6억의 수익률을 내면 매월 받을 수 있는 돈은 200만 원이 됩니다. 하지만 이 표에는 한 가지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다. 배당에 대한 이자 15%죠. 배당에 대한 세금 15%를 반영한 세후 금액입니다. 이 표에서 매월 대략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표시했는데요.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. 10억 원으로 연평균 4%의 수익률을 내면 매월 2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만약 연평균 수익률이 5%라면 8억에서 9억 정도로 월 3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. 우리 수중에 4억에서 5억 정도만 있는 상황에서 매월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8에서 9%라는 상당히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달성해야 합니다.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야 하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. 여기서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고찰해야 하는데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란 쉽게 훼손받지 않는 경제적 자유입니다. 그리고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위험한 투자에 나서야만 하겠죠. 즉, 우리는 8%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.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는 건 결코 경제적 자유가 아닌 거죠. 다시 표를 볼까요? 이제 8% 이상의 수익률 구간은 잠깐 지웁시다. 7%의 연평균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은퇴 시 필요한 자금은 6억 원이 되게 됩니다. 물론 은퇴 자금이 더 많을수록 우리는 더 낮은 수익률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10억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4%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야만 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. 짧게 정리해보면요. 은퇴 이후에 2인 기준으로 우리는 대략 월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. 이 노후 생활비를 순수하게 투자 활동을 통해 벌기 위해서는 은퇴 시점에 한 6억에서 10억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요.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서 최소 4%, 최대 7%의 연평균 수익률을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.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마다는 고유의 특성이 있고요. 이 표는 그 특성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인데요. 여기서 우리는 은퇴 이후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그 투자 대상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. 우선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현금 흐름을 창출해 내야 된다는 거죠. 이게 배당금이든 분배금이든 이자든 월세든 돈이 따박따박 나와야 그 돈으로 우리가 노후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. 여기서 기술주와 가치주, 성장주, 그리고 인덱스 ETF가 제외됩니다. 이번에는 연간 기대 수익률입니다. 적어도 4%가 넘어야 합니다. 여기서 예금과 단기 국채는 탈락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게 있는데요. 불확실성과 투자 난이도입니다. 이 두 가지가 높다는 것은 투자가 어렵고 가격 변동성도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.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
은퇴 후 경제적 자유에는 맞지 않는 특성입니다. 여기에서 장기국채와 투기등급 회사채, 커브드콜 ETF 등이 제외되게 됩니다. 이 과정을 거치면 남는 투자 대상으로는 중기국채, 우량회사채, 배당주, 고배당 ETF, 리츠가 됩니다. 중기국제와 우량국 회사채는 한 3%에서 6% 사이의 수익률을 제공하고요. 시장금리와 기업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지만 매우 안정적인 투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배당주와 고배당 ETF는 오랜 기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 우량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에 해당하는데요. 은퇴 후 투자 활동의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요. 국채나 주식과는 또 다른 사이클을 타는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위험 분산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산에 해당하게 됩니다.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? 넣고 오래 묵혀두고 가는 게 이제 채권이죠. 이걸 제외하게 되면 우리는 특히 배당주와 고배당 ETF 그리고 리츠를 공부해야 합니다. 먼슬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주제도 바로 이 세 가지이고요. 어떤 종목에, 어떤 ETF에, 그리고 어떤 리츠에 투자해야 하는지, 어떤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할 계획이고요. 아울러 제가 실제로 사는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. 오늘 보셨던 이 PPT 자료는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요. 편하게 다운로드 받아 가셔서 뭐 공부하셔도 되고 뭐 다른 방식으로 또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.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좀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